부처님 오신 날에 선물을 나누고 보시를 실천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눔과 배품의 부처님 가르침을 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MBC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계에 대한 의혹 보도를 내보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MBC가 왜 이런 보도를 내놨는지 취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어르신을 공경하고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봉축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주 마곡사의 성부 석가모니 볼 개불탱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육군 한 신병교육대가 불교계가 준비한 인성교육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심신 안정과 부대 적응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BBS 뉴스의 기획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나눔과 배품의 부처님 가르침을 돌아보면서 선물을 나누고 보시를 실천하는 날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웃 종교의 명절 크리스마스 하면 예쁜 선물 상자의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부처님 오신 날은 왠지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BBS 뉴스의 봉축 기획보도 두 번째 생일 선물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두 번의 생일이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작한 홍보 영상물입니다. 두 번째 생일은 바로 부처님 오신 날. 누구나 불성을 갖고 태어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생일이 두 번 있다면 기쁨도 행복도 두 배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탄 트리. 조계사는 가정마다 연등을 다는 연등 하우스 캠페인으로 봉축 분위기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크리스마스 등 크토리 만들듯이 불교에도 등 만드는 운동을 한 집 한 가정 등 만들기 운동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1차로 저희들이 조계사 등을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처님 오신 날, 불교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보시 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봉축의 문화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불교계의 구상과도 맞물립니다. 크리스마스 날 되면 모든 아이들이 선물 받기를 원하는데 부처님 모시는 왜 그것이 없지? 불교도 이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금년에 불자들 아이들 부처님 오신 날도 아이들에게 가족들이 선물 주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종교성을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으면서도 호감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 부처님 오신 날 선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사 일주문 앞인 이 거리엔 불교용품 전문 가게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 주고받기 좋은 선물들은 뭐가 있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기 부처님 장식품과 패션 팔찌 모양의 합장주, 다양한 디자인의 향초 등 모두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서는 부처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아이들이 보기 좋은 부처님의 그 성전들이 있습니다. 만화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동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선물을 통해서 심심할 때 책장을 넘기면서 부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선물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원로 불자 정치인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정치 발전을 위한 어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전직 국회 정각회 회원 모임인 정각동우회 회원들을 접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정각동우회는 국회에서 활동하실 때 종단에 헌신적이었던 분들이라며 종단을 위해 정계 어른들이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함종한 정각동우회장은 총무원장 스님의 큰 가피력으로 불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으로 불교계를 열심히 후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MBC 문화방송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 흠집내기식 뉴스를 시리즈로 보도하고 나서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사 과정의 잡음을 사업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자극적으로 부풀리고 교묘하게 편집하는 보도 행태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조계사 템플스테이 신축관 건립에 관한 MBC 문화방송의 의혹 부풀리기식 보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는 대형 금고 모셔놓고 참선 수행, 수상한 체험관, 연 230억 보조하는데 계약서 곳곳 의혹 투성이 등 두 개의 리포트 뉴스로 정부가 지원하는 템플스테이 사업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템플스테이 신축관 용도의 무단 변경, 건설업체와의 이중 계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의 의혹을 기사로 지적했습니다. 애초부터 건물을 템플스테이 체험관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조계사는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은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내부 공간 배치 과정에서 템플스테이 접수 등의 사무 공간이 부족해 다른 층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설 변경 모두 불교문화사업단에 보고한 뒤 종로구청으로부터 용도 변경 허가를 얻는 등의 완전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밝혀둡니다. 조계사는 템플스테이 신축과 관련하여 보고와 절차를 거쳐 용도 변경을 정식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조계사는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이중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계사는 지진 설비를 누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실은 MBC 측에 충분히 소명한 사실입니다. 조계사는 또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건설업체와 이중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단 한 곳뿐이며 구청에 제출됐다는 계약서는 해당 건설 대표가 조계사 직인을 위조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반박했습니다. BBS 취재 결과 이 같은 논란은 업자들 간 이해 다툼으로 불거지면서 왜곡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계사가 처음 계약한 A건설업체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면허를 보유한 업체인데 착공 허가를 받기 위해선 종합건축면허가 필요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계사 직인을 위조해 자체적으로 B업체와 계약을 맺어 자격을 갖췄고 조계사와 상의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건설업체 황모 대표는 건축업계의 관행대로 일을 처리했던 것뿐이라고 해명하면서 허가 과정에서 직인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관련 경위서를 조계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이해 다툼에서 비롯된 문제가 MBC 보도에서는 템플스테이 사업의 총체적인 의혹으로 둔갑한 셈입니다. 조계사는 위조한 계약서로 착공 허가를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도의적 책임을 지겠지만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중 계약을 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명백한 오보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오신 날을 눈앞에 두고 이뤄진 이 같은 MBC의 보도에 대해 종교계 비판 보도가 갖는 사회적 파장을 노린 의도성 짙은 흠집내기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계사 국고 보조금 횡령 의혹이라는 정말 낯뜨거운, 정말 창피한, 정말 뭐가 있는 것처럼 사실 왜곡해서 조계사뿐만 아니라 많은 불자 또 불교를 사랑하는 시민과 국민들에게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사항을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MBC는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도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을 통해 큰 스님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당시 총무원장 설정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이 거론된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또다시 벌어진 MBC의 회불성 의혹 부풀리기 보도는 불자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오는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일요일 새벽 4시까지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제19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철야정진을 봉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3,000배 철야정진 동참자가 1배를 할 때마다 100원씩 모금해 백혈병과 심장병, 소아암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국내외 아이들을 돕는 캠페인입니다.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철야정진은 조계사뿐 아니라 직지사와 동화사, 통도사, 고운사, 선운사,
제주 관음사, 봉선사 등에서도 사찰 일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지난해까지 11억 5천만 원이 모금됐고 전국의 병원 법당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추천받은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420여 명이 치료비와 수술비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경남 양산시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양주 근린공원 지하차도 위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총무국장 희철 스님과 양산불교연합회장 문수 스님, 양산시의회 박재우 의원, 양산시청 공무원 불자회 등이 동참했습니다. 통도사 총무국장 희철 스님은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풍요롭고 인정 넘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마음의 등불을 밝혀 모든 중생의 평화와 화합, 행복의 큰 원력이 이루어지길 소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역사회 어르신을 공경하고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봉축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산사, 도심포교당 등 부처님 도량 곳곳에서 정성스러운 음식과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현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 향기 가득한 산사에서 만발 공양이 펼쳐졌습니다. 천년 고찰 남양주 불암사가 주변 어르신 1000여 명을 초청해 효잔치를 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 불암사 회주이자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선임은 경로 효친이 생명 살림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의 은중경에도 보면은 부모님의 효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제가 하는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한 생명을 살리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효도하고 또 한 생명을 살리자,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상이라고 생각해서 어르신을 모시는 자원봉사자들 속에서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도 팔을 걷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효는 모든 수행의 근본입니다. 어느 수행을 하든 효가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공부가 무르익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불자가수 장미화 씨 등의 다채로운 공연 무대와 정성 가득한 음식 앞에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효는 말로만 하는데 그걸 실제로 움직여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신도로서 또 저도 이렇게 즐기러 왔잖아요. 항상 감사하죠. 오늘도 이렇게 잔치를 해주시고 하니까.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는 사라져가는 우리 사회의 경로 효친 문화를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나눔의 봉축 행사는 전국의 산사와 도심포교당, 광장 등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보림사 보리수 불교문화원 무료급식센터도 어제 인천 제물포역 앞 주인공원에서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무료급식센터 정식 개원 1주년을 겸해 관내 어르신 700여 명과 봉축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광주 동구불교협의회는 지난 18일 사찰 음식점에 300여 명을 초청해 자비나눔 효도잔치를 열었고, 80총림 동화사는 지난 21일 공산초등학교 강당에 어르신 800여 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가졌습니다. 배품과 나눔의 불교 행사가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 마곡사의 대표적 성모인 석가모니불 괴불탱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시절 화승 6명이 마음을 모아 조성했던 마곡사 괴불은 깊은 감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보물 제1260호로 지정된 마곡사 석가모니불 괴불탱이 보수 복원 작업 후 처음으로 대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꽃과 다양한 종류의 구슬로 주변을 메운 광배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연한 분홍색 연꽃을 두 손으로 살포시 들고 있는 모습은 주변의 화려함과는 사뭇 대비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을 설할 때 연꽃을 가만히 들자 가섭존자만 그 의미를 알아채고 미소를 지었다는 경구 염화시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궁극의 깨달음은 말로써 온전히 전할 수 없다는 진리가 마곡사 괴불에 담겼습니다. 이 연꽃은 말로 전할 수 없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로 가르침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참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한국의 괴불전 중 14번째 순서 마곡사 석가모니불 괴불탱 전시가 오는 10월 2일까지 일정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마곡사 괴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1100억 화신이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존명이 적혀 있어 갖가지 몸으로 나투어 중생을 교화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 주변에 34명의 인물에게도 방제를 적어둬서 유사한 도상을 해석하고 불교 미술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절만 세계유산이 아니고 이런 탱화, 괴불탱화 같은 거는 정말 한국이 전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중세 근세의 인류가 만든 대작 미술품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가는 길, 이상향으로 가는 길을 이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곡사 괴불은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당시 사회를 일으키기 위해 12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힘을 합쳐 조성됐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오랜만에 마곡사 괴불을 친견해 환희심이 솟는다며 괴불의 역사적 의미가 오늘날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관람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미소와 또 부처님이 들고 있는 연꽃을 바라보면서 차별 없는 세상, 소통하는 세상, 또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종의 가르침이 담긴 마곡사 석가모니 괴불. 염화미소의 가르침처럼 현대인들의 마음에 소리 없는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치열한 경쟁에 치여 살다 군에 입대한 장병들의 심신 안정과 부대 적응을 돕는 군포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육군 보병 31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들이 불교계가 준비한 인성교육을 받고 맛있는 간식도 즐기며 고단한 생활을 달랬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고을 광주에 자리한 육군 보병 31사단 신병교육대 충장관. 빠듯한 훈련 과정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훈련병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건강한 군 생활을 이끄는 토양이 될 인성교육 시간입니다. 이번 교육은 걱정과 불안감으로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신병들에게 긴장감을 풀어주고 병영 생활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31사단 신병교육대가 마련했습니다. 강단에 오른 강사는 재능 기부를 통해 군부대 인성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오수정 씨. PT 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한 오 씨의 강의는 병영 생활에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들을 주제로 훈련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군에 강의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아들이 군대 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힘든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군대에도 인성교육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인성교육을 통해서 병사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장병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훈련병들에게는 떡과 과일, 음료수가 간식으로 제공됐습니다. 간식은 전남 나주 반남면의 작은 사찰 석천사 주지 지욱 스님과 신도들이 준비했습니다. 스님이 군부대 유문에 나서게 된 건 10년 전 우연히 알게 된 오 씨의 선행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든 곳을 떠나 낯선 곳에 와 계시는 우리 장병들께서 다시 사회 복귀하실 때까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지내시다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조그마한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갓 입대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성교육과 스님들의 유문. 훈련병들은 스님들과의 특별한 인연을 계기로 전역 이후에도 불교에 대한 긍정적 마음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종단 승가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승가교육기금 1억 원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명목의 성금 5천만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소중한 기금을 승가교육 불사와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데 잘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영배 스님은 통도사 4부대 중에 힘을 모아 최근 시작한 100만 원력 결집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에는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정구 불교연합회는 금정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부모님처럼 우리 사회 봉사하는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눔의 무량한 공덕으로 사회가 아름답고 원정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자녀들에게는 부처님의 지혜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경남 밀양 천태산 부은사에 대형 부처님이 모셔졌습니다. 태고종 부은사는 경내 앞마당에서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신사리탑과 마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은사 뒤편 절벽바 위에 모셔진 마이불은 천태제일 통천도량, 해동제일 보은도량이란 글귀가 양쪽에 새겨진 가로 3m, 세로 7m 규모의 미륵 부처님입니다. 부은사 회주 태우 스님은 부은사는 가야국 2대 거등왕이 부왕인 수로왕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창건한 천년고찰이라며 지난 25년간 7천일기도로 마이불을 모신 만큼 앞으로 만일기도로 협십을 조성 등 모든 불사를 회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 획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순서입니다. 정가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번째 순서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을 김현교 기자가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기억을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서 사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창 소림사. 강 의원이 불교와 첫 인연을 맺은 사찰입니다. 우리 집 뒤에 절이 있어요. 소림사라고. 내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절에 가게 됐고 불교하고 가까워지게 됐고. 어릴 적 집처럼 드나들었던 소림사는 지금도 즐겨 찾는 또 하나의 고향이 됐습니다.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항상 부처님과 함께한 유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2006년 거창 군수가 된 뒤부터는 합천 해인사 백년암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철 스님 상주와 원택 스님, 원규 스님과 조금씩 연을 쌓으면서 백년암에 대한 애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땐 부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휴가 기간엔 1500배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난 백년암을 많이 갔었어요. 군수되고 나서. 군수로 있을 때 좀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나 답답한 일이나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성철 스님께서는 백년암에 가끔 올라갔어요. 이런 강석진 의원이 20대 국회에 입성해 전통 사찰에 관심을 가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사찰을 지닌 전통문화 요소를 관광산업과 연계해 사찰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 의원은 해인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려 8만대장경 이훈행렬과 정대요잡 행사의 국가 무형문화재 등록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8만대장경 축제 행사가 단순히 기념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와서 사람들이 좀 더 느끼고 정신적인 면에서 교육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충분히 등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발의한 백두대간 환경보전 법안도 지리산 대원사 등 전통사찰 보전과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백두대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 함부로 개발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관리하면 또 사찰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가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도 사찰하고도 어떤 연관이 되는지도 한번 보면서 또 보완할 건 보완해갈 그럴 계획입니다. 소림사에서 백년암까지 강석진 의원은 부처님을 마음속으로만 품지 않았습니다. 항상 직접 찾아가 세속의 번다함을 달랬습니다. 부처님과 사찰을 산속에만 묶어놓지 않고 자꾸 대중들과 교감하게 하려는 노력들도 이런 불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주한 외교사절단이 신라의 천년 수도인 경주를 돌아보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 행사가 오는 26일에서 27일 경주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탐방에서는 교황청과 베트남, 태국, 이집트, 루마니아 등 14개국 대사를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30여 명이 참가합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가 세계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우리나라로 환수하는 사업에 참여합니다. 월드옥타와 문화유산 회복재단은 어제 강원도 정선 하이월 리조트에서 대한민국 문화유산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해외 문화재 환수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우수 공연물 창작을 지원하는 2019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 신작 후보로 선정된 연극, 무용, 뮤지컬, 전통예술, 오페라 등 총 44편을 선보이는 쇼케이스가 열립니다. 쇼케이스는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중구 청계천로 CKL 스테이지와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4개에서 진행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나온 MBC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뉴스 보도가 불자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MBC는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간에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사생활 관련 의혹을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MBC는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내용을 재탕하고 불교계 특정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으면서 편파적, 악의적이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MBC는 사실 보도보다는 자극적인 문구와 교묘한 편집을 앞세워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해관계 다툼 속에서 불거진 문제를 의도적으로 키워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시점에 맞춰 터뜨리는 MBC의 고질병부터 치유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월 24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